늘 하던 방식대로 이제 오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지션은 살짝 상방 친화적인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 글쎄 여기서 한번 저거를 먹여주냐 안 먹여주냐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그냥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 게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대롱대롱 좀 매달아 놓고, 이걸 뭐 굳이 지금 답을 낼 이유가 없거든요. 상승 속도를 현재의 속도에 그냥 붙인다고 하면, 현재 속도에 그냥 상승 속도를 붙인다고 하면 대략, 좀 빨라요. 이 곡선을 타고 가는 것도 뭐 주세를 그리는 게 그렇게 의미는 없는데, 이 흐름을 타고 가는 것도 좀 빠르다고 봐요. 그래서 들어와야지 한번 언더를 보고 끌다가 올라오거나, 가면은 되게 빨리 움직여야지 돼요. 여러분 지금 지수가 어딜 가야 되는지는 알죠? 그지? 어딜 최종 목표를 어떻게 두고 움직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개념도 이미 알고 계실 거고, 뭐 선물 얘기는 뭐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어저께 종가죠. 그러니까 오늘의 보합, 그러니까 약간 프리를 감안해서요. 프리 감안해서 지금 현재 18.6 기준으로 해서 등락은 주고 있는데, 19.752로 들어가야지 되는 게 오늘 움직임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될 거니까, 종가상 저기를 줘도 되고, 오늘 야간과 월요일장 거쳐서 넘겨서 나와도 되고, 월요일장 밑에서 나와서 위로 올라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좀 수치는 아침에 기준을 두고 18.6 기준을 두고 위로 조금 오전장하고의 살짝 가감은 있는데 크진 않아요. 그래서 20.3, 21.7, 22.75, 4.3까지 하나 더 있어요 위로. 근데 그건 오늘 아니고, 18 언더로는 17.7과 16.15, 15.2까지 역시나 줄 수가 없는 값이에요. 이 값들은.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깨작깨작거리는 게 목표다. 뭐 뻔하지 뭐. 전체 하방공이 늘어나면 속도를 그냥 붙여버릴 거고, 또 하방공이 손절할 수 없는 흐름으로 계속 질질 잡아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돌아버리는 흐름인 거예요. 이게 제가 오전장에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인버스를 갖고 있거나 혹은 선물 매도나 풋을 잡고 있다는 관점으로 이 지금 잡금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좀 손절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약삭 빠른 사람들은 당일 매매만 하면서 치고 빠지고 하겠지만, 그것도 계속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아래를 봐야 한다는 생각이 더 깊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돼요. 물론 여기서 만약에 대거 많은 사람들이 다 위를 바라보는 액션이 나왔다 그러면 위는 안 가요. 그러면 또 죽이고 흔들고 물량 뒤집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쳐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어제 그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뭐 빼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보는 견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2417을 때려줌으로 인해서 오늘 고가가 2400을 때렸다. 여기에 자꾸 어떤 의의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의의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2400에 뭐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로스컷 자리가 있어요? 아니면 뭐 직전에 나왔었던 또 뭐 매물대에 대한, 직전에 했던 매물대를 얘기하려면 여기가 아니죠. 더 높죠. 그래서 저기를 짚고 눕고 간다라는 개념보다도 여기서 시간을 끈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만, 뭐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어제 오늘까지는 이제 주된 목표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목표였다. 지수물에 대한 하방 관점이 너무나 컸으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목표였다.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종목군들이 시가상에서는 지수를 견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군들 뭐 테마야 늘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20년도, 21년도에 움직였던 그 흐름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매번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시장은 맨날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개별주들은 그때 흐름을 많이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이전만큼 과하게 움직이는 건 좀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보여지지 않. 네, 어서 오십시오. 보여지지 않을 거고 대신 뭐 전체적인 흐름들은 계속 크게 신경 쓰거나 그럴 거 없이 편안하게 조율할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지수 흐름과 관련된 거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뭐 워낙에 듣기 싫어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어제 ECB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오늘 오전에는 시장 이야기와 관련돼서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질 않았습니다. 어제 이슈를 좀 짚어볼게요. 가장 걱정을 했던 건 노드스트림을 통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였잖아요. 근데 역시 뭐 정기 보수가 끝나고 나서 예상했던 대로 새로운 공급은 추가적인 공급은 아니었지만 공급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노드스트림이 얼마큼 진행될 수 있느냐, 이 가스 공급이 원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왜 이게 관건이었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전에도 제가 이 가스 얘기는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안보가 하나로 몰빵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인터넷 회선을 하나만 쓰지 않거든요. 서브라인이 하나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잘못돼도 허브에서 다른 인터넷 라인을 통해서 분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정말 상황이 크게 발생해요. 저희도 예전에 저희 사무실도 인터넷 기사가 다른 인터넷을 설치하느라고 우리 인터넷을 자른 거예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 목요일이었다. 그것도 둘째 주 목요일이었어요. 만긴 날이었어. 그래서 딱 15분 단선되어 있는 동안 제가 한 8천 정도의 로스가 났어요. 8천 정도의 로스가 났어요. 그거를 이게 물어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물어내라고 할 수가 없고 뭐 어떻게든 답이 안 나오는데 그건 그네들 사정인 거고 나는 어쨌든 생돈 8천이 날라갔잖아요. 그 시간 동안 매매 못해서 환장하는 줄 알았지. 잠깐만요. 네.
자, 아무튼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이후로 저희도 회선을 2개를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어떻게든 받아내지 못했고 CGV 영화표 4장하고 그다음에 뭐였더라 무슨 뭐 상품권 같은 거 뭐 그런 거였네. KT 상품권 같은 거 뭐 그런 거 갖고 퉁쳤습니다. 진짜 속 쓰렸죠. 근데 그 기사분한테 뭐라고 어떻게 풀어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센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답답하더라고. 근데 이 거의 그에 준하는 상황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폐지 이후에 근래 들어서는 이제 원전에 대한 다시 이 비중을 높이고 있고 또 전기차에 대한 비중, 어떤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도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슈퍼카는 예외로 하겠다. 전기차 전환 시기를 맞추는 거 슈퍼카는 예외로 하겠다. 무슨 뭐 독일 같은 경우도 프랑스 같은 경우도 주변국들 다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던 자신들이 걸었던 공약들을 다 철회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까지 맞출 수 있다 없다라는 건 핑계인 거고 너무 비용 손실이 크거든요 현재. 또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겠죠. 이걸 독일에서만 우리가 받아서 러시아에서만 가스를 받아가지고 의존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그래서 이제 분배가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죠. 거기에 베팅을 해야죠, 그죠? 슬슬 분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아래쪽에서도 올라올 거고, 태평양 건너서에서도 넘어오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전만큼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은 리스키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예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그죠? 대신 지금 당장은 엄밀히 얘기하면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공급이 그렇게 크게 부족하진 않아요. 주는 걸 안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주는 걸 안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공급량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지금 현재 가스가 아예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우려는 없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기업들은 에너지 조달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질 거고 당장 뭐 쇼티지 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런 거는 유로존 전체의 기업 이익 성장률을 방해하게 될 거고 GDP를 끌어내리게 될 거고 경기 침체 등 우려가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뭐 근데 이미 알고 있던 거라서 뭐 크게 호재성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가는구나, 별도 없구나 이렇게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50 베이스 포인트는 50 베이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은 사실 다른데 좀 의미를 둬야 돼요. 균열 방지기구 TPI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이 TPI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는 며느리도 몰라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방안들을 대략적인 수준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략적인 수준까지는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이진 않아. 세부 사항이 조금 모자라. 어느 부분이 그러냐 하면 일단 균열 방지 기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유럽 국가들의 채권 금리가 너무 높아지고 또 재정이 취약한 국가들, 남유럽 국가들의 문제가 경기 침체와 또 선진 시장하고의 격이 크게 벌어지면 유로화를 공통 분모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로존에서는 각 국가의 채권 금리가 크게 엇나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상대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과거 2012년도 유럽 경제 위기를 논했던 때처럼, 그리스 문제를 논했던 때처럼. 그래서 무언가 이 균열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건 되게 리스크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채권금리 4.2% 올라갔을 때 다들 깜짝 놀랐던 거야. 그래서 막 집어 던지고 쏟아붓고 했던 이유가 그때 6월 중순쯤이었죠. 그 부분에서 이탈리아 채권금리가 발작하듯 움직였기 때문에 다들 기겁을 했던 건데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말씀드렸고, 또 금방 제자리로 돌아왔죠. 근데 이게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50 베이스 포인트 끌어올렸지만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탈리아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태까지 긴축을 잘 하면서 나라 살림을 잘 꾸려왔어요. 마리오 드라기가 어제 사임한다고 결국 발표를 했는데
지난주에 사임한다고 했을 때 말렸지. 말리고 좀 참아봐라. 근데 선거 결과 나오고 연정 구성이 실패했다라는 그 가장 큰 계기가 그거거든. 긴축을 하면서 정책을 잘 다스려 왔는데 그거에 반대했던 애들이 오성운동이거든요. 이탈리아의 가장 큰 정당 오성운동과 둘째 전진 이탈리아, 둘은 하나는 극우 하나는 중도 우파인데 결국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퍼주는 거에 더 익숙하고요. 현재 쪼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왜 유로존 내의 다른 국가들 때문에 데미지 입은 것을 우리가 다 몸빵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럼 북유럽 국가들은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 걔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들이 애당초 관리를 하지 못해서 저 상황이 된 거를 왜 우리가 돈을 개원해서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건 ECB가 조율해야 된다로 귀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ECB가 유럽 중앙은행이지 문제 있는 국가의 채권을 매입해주고 그 나라를 구제금융을 해주는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균열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불협화음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그렇게 해서 약세를 보인다고 하면 달러는 다시 강세로 가고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가면 시장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균열 방지 장치 도입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다. 이게 이번 22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 TPI가 도입이 됐는데 앞으로 유로존 균열은 안 생기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첫째, 통화 정책 전달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위협이 되는 부당하고 무질서한 시장 역학에 대응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 둘째, 채권 매입 규모. 이거는 위험의 심각성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전에 제한되지 않는다. 사전에 채권 매입 규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매입을 시작할 때는 어떠한 전제로 매입한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건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보면서 이게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좀 어려운 얘기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유로연합에서 이탈리아는 당연히 항상 그리스하고 이탈리아는 문제인데 독일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벨기에가 됐든 스페인 됐든 이쪽 지역에 그리고 그 위쪽에 덴마크가 됐든 스웨덴이 됐든 스위스가 됐든 국가들이 왜 얘들을 자꾸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라는 거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를 근데 얘들이 망하면 니들도 같이 망하니까 도와줘야지 된다. 그럼 과연 ECB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스 채권을 매입하고 이탈리아 채권을 매입하고 스페인 채권을 매입하고 포르투갈 채권을 매입할 때 얼만큼을 매입해줘서 안정성을 확보하느냐 이거거든. 얼만큼을 매입해서 그럼 상식적으로 매입을 해줄 거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 이탈리아의 문제. 이탈리아 채권을 매입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걸 못 한다고. 그걸 왜 못 하느냐? ECB가 채권을 매입하는 데는 서열이 있어요. ECB의 최고 주주는 33%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가장 많은 채권 매입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이탈리아는 서열이 낮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도 이탈리아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서 얘를 매입하려거든 다른 애들도 같이 매입해서 총량을 늘려야지 돼. 이해하세요? 채권을 매입한다는 건 뭐예요? 채권을 매입한 것만큼 어쨌든 시장에 돈이 풀린 거잖아요. 그럼 집행이 돼야 되겠죠, 돈이. 그렇지 않으면은 재정을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잉여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잘 톱니바퀴 아구마저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금융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들을 사회적 통합만을 갖고 이끌어 나간다는 게 애당초 그 시스템 자체가 에바였던 거야. 그래서 그 쉥겐 조약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탈을 한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죠. 그리스 같은 데로 난민 들어오면 끝나는 거거든. 그걸로. 그냥 쉥겐 조약에 의해서 영국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그냥. 독일 같은 데 가는 거, 벨기에 같은 데 가는 거야. 아무 데나 들어가. 난민 받아주는 국가로 가고. 그럼 이제 영국에서 사는 거야. 그럼 영국에서 대도시에서 갑자기 막 5시면 기도하고 주차장에서 기도하고. 그게
각자의 신념이라는 게 다른 건데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박힌 돈들이 굴러온 돈들 빼내고 야 이거 무슨 뭐 중국이나 뭐 아시아계라든가 아랍계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나 살고 있는 집 집값 올려가지고 나는 저 변두리로 쫓겨나야 되고 지들은 돈 있다고 내 집 뺏어가고 이거 올바른 처사냐? 그게 다 브렉시트의 원흉이 됐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예. 아무튼 이탈리아 문제는 그래서 채권을 얼마큼 매입해 주느냐가 항상 문제였었어요. 우리 걸 많이 매입해 줘야지 내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어? 그리스 채권 받아주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받아줬다가 이 상황 벌어진 건데 그리스 나 때문에 쟤들 망가지면 나도 망가고 다 망가진 거야. 니들 왜 우리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느냐. 그게 이탈리아의 가장 큰 불만이었어요.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떻게 22는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번 이 정책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TPI 규모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심각성에 따라서 어느 국가를 더 많이 매입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어떤 조건이 맞아야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뻔하죠. 저는 그냥 이탈리아 채권을 많이 매입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에요. 그러면 웬만큼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 국가들의 문제는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심플하죠, 그죠? 그럼 안심해도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저게 안전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모두가 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저 나라는 채권을 매입해 준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열심히 어떻게든 뭐 상황이 발생하면 뭐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게 기본 전제가 되어 있는 국민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지는 못해. 그 자유도가 높다고 표현을 해야지 될 텐데 유럽은 원래 자유도가 높아요. 우리처럼 우리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우린 섬나라였잖아요. 삼면이 바다로 쌓여, 그지? 그러니까 그냥 옛날부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말을 잘 듣는 국민이야. 근데 저기는 쌈박질을 해왔던 국가들이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잖아. 로마 제국 이후에 신성 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과 동서가 갈라지고 다시 교합을 하고 위 민족 아래 민족 간의 전투도 치열했었고 이 아시아계에서 치고 들어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오랫동안 했었고 그러면서 종교 전쟁도 있었지 정치적인 너무 많은 박해와 탄압이 있었으며 많은 인종들 간의 뭐 차별 그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것들 독일 같은 경우는 뭐 360여 개가 넘는 연방으로 찢어져 가지고 그런 연방들이 지금도 힘을 구사를 하고 있고 이 북아일랜드라던가 웨일스라던가 잉글랜드라든가 걔네들의 역사도 뭐 처참했었던 역사가 있어 많잖아. 거기에서 박해받고 그랬던 애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뉴월드를 만든 거 아니에요. 뭐 하여간 이 어떤 시민혁명이라던가 그런 어떤 진보적인 생각이라는 게 우리랑은 좀 접근 각도가 달라요. 저들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쟤들은 왜 저러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민은 간단하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백성은 밥만 먹여주면 돼요. 근데 요즘은 밥을 먹여준다는 게 뭡니까? 일자리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하늘을 치고 올라갔단 말이죠.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불만은 아주 목맨 소리는 머리끝까지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 저런 오성운동이라던가 정당들이 힘을 얻고 원칙적으로는 긴축을 하고 지금 현재의 그 재정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게 맞지만 고열을 짜내고 있는 이 많은 상황들이 불만인 거죠. 일자리도 힘든데 내가 나라에서 지원도 안 해주지 복지 혜택도 줄어들었지 버티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말이에요. 금리 차이가 크게 났어.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 더 강렬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라는 전제를 갖고 그러면 못 버티는 거죠. 남유럽은 못 버텨요. 재정 취약국들은 버티기가 힘들어진다고. 그거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했었던 거예요. 앞으로 금리를 100베이스 포인트씩 75베이스 포인트씩 더 많이 끌어올린다면 저런 국가들은 피폐해지겠지. 그래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결국 금리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인플레 수치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전제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내려가는 게 확인된다면 금리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건 필요 없어요. 인플레가 내려오고 중립금리에 가서 딱 서로 맞아버리게 되면은 더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 지금이 그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과도했던 만큼 그런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바꿔 얘기하면 침체 우려가 과도했기 때문에 내려갔던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수를 갖다 박아버렸으니 지수를 내린 다음에 박아버렸으니 차 밖으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튼 이런 정리를 해보자면 가스관과 관련된 우려는 격하게 볼 필요가 없다. 에너지는 배분의 문제다 확인을 했고, 둘째 ECB의 금리 인상은 적절한 수준이라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TPI 도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만큼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탈리아에 의한 우려는 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채권금리가 격하게 움직였다. 격하게 움직이고 독일 채권금리라든가 선진 채권금리하고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졌다. 500베이스분, 450베이스분째 빡 벌었다. 그거는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판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어제 밤사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라기의 사임 소식입니다. 근데 뭐 이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제 드라기 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는 3%가 넘게 흔들리기도 했고요. 급락 3% 넘게 급락을 했죠. 채권금리가 훅 하고 치솟아가지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독일 분투체구의 스프레드가 230베이스 포인트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유로화의 반발에 영향을 미치면서 유로화가 우리 중요한 게 제가 유로화라 그랬죠. 우리 시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유로화가 기준입니다. 뭐 귀에 딱지가 않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죠. 잘 반발을 하던 유로화가 말이에요.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이거 저기 방금 빡 하고 들어온 거 저거. 이거 빡 하고 들어온 거. 그래서 여태 흔들고 있는 구조인데 아니요, 위에 아직 남아 있어요. 더 짚고 가야 돼요. 그래서 유로가 강세의 흐름을 보여야지 달러가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 거고, 달러가 약세의 흐름을 보임으로 인해서 유가도 원자재도 그리고 우리 원화도 다 정상적인 구조의 흐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요게 여기서 걸려서 넘어지느냐 아니면 그대로 가느냐 그런 기로를 두고 좀 흔들 거예요. 좀 흔들 건데 중요하지. 흔드는 과정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이게 1.08까지 올라와 줘야지. 지금 그게 목표가 아닌데 더 들어와야 되는데 유로 약세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피를 말렸어요. 반발은 들어오게 될 거고, 사실 지금 어느 구간에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될 거냐면 인플레가 완화되고 있다는 거를 더 확고하게 확인을 하는 순간부터 인플레가 완화되고 있구나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걸 확실히 캐치하는 순간부터 그 흐름은 나오게 될 거예요. 확실히 캐치하는 순간부터. 확실히 캐치를 하지 못하면 그 흐름은 조금 미온적인 흐름이 될 수 있어. 미온적인 흐름이 될 수 있고, 한 가을에서 겨울까지 인플레는 3%대 후반으로 들어오게 될 거니까 그쯤 되면 유로화도 강세를 보이는 가속도가, 반대로 원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는 가속도가, 원달러 환율이 들어오는 흐름의 가속도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뭐가 또 가속도를 붙이겠어요? 종목들의 흐름도 더 가속도를 붙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늦었죠, 그죠? 여전히 종목들은 매집을 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간이고요. 뭐 반발이 끝났으니 여기서 매도를 잡아야 된다는 개념보다도 못 가던 종목군들이 좀 더 움직이고 먼저 움직였던 애들이 잠시 쉬어가고 눌림을 통해서 못 샀던 것들을 매수하고 지수물을 사고 싶다면 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정도로 보시면 내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지. 물려주고도 매수에 물려주고 가야지. 매도에 물려주면 진짜 정신 못 차립니다 지금은. 그리고 뭐 잠깐 이렇게 흔들다가도 잡고 가겠다고 하면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도의 흐름이 나갈 수 있으니까 항상 그 점 유념하셔서 보시고, 왜냐하면 쇼커버 때문에 그래요. 저도 무서울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가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뭐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규모나 제약이 커진다거나 어떤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전제가 만들어져서 공매도가 한 번에 쇼크볼을 일으킨다. 여러분 자그마치 40조에 육박하는 돈이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공매도가 무섭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 매도한 것만큼 매수를 해야지 되거든요. 공매도는 매도를 때린 것만큼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걸 가만히 보면 들어올 건데 왜 겁을 내요? 들어올 건데 들어올 건데 왜 겁을 내?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아직 남아있는 고비들은 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할 때 경기 침체를 우려할 때 아직 남아있는 우려들은 있다고. 하지만 남아있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상황이 무조건 발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모르면 문제가 되는데 이미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요. 단지 그거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 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이번 유로존에서 균열 방지 정책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언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 흐름은 크게 나가지 않아요. 다들 뭐 식량량이 온다고 하는데 많이 세이브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되게 안 예쁜다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이제 업황들 뭐 궁금한 나는 뭐가 반도체가 궁금하다, 뭐가 배터리가 궁금하다, 자동차가 궁금하다. 업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업황들도 제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설명드리고. 유튜브 화면이 잘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업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업황. 종목도 말씀 주시고요.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할까요? KB금융 이 아까 오전에도 제가 살짝 짚었었는데 은행주들은 반발은 좀 더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만 저는 이전처럼 은행주를 보고 있진 않아요. 은행주의 흐름도 반발까지만 봅니다. 반발 딛고 간다면 얘가 더 가는 거에 그렇게 베팅을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주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나와요. 은행이 대장이 돼서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은행이 대장이 돼서 움직이면 당연히 은행을 사야죠. 근데 은행이 대장이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은행주들이 미국의 IB들이 대손충당금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번 실적을 생각해봤을 때 너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무 우려스럽지 않다, 혹은 예상한 것보다 좋게 나왔다,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은행주도 그렇고 우리 은행주도 그렇고 다 시가상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시가상위에 포진되어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지수 움직이는데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지수를 움직이는데 활용이 된 애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다시 활용이 돼야 되겠죠. 바꿔 얘기하면 얘들도 공매도 플러스 주식 선물의 매도가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 환매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흐름들에 의해서라도 지금 구간보다 높은 구간까지 순차적인 반발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순차적인 반발은 계속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자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이게 사실 대단한 수익입니까 여기가? 이 구간까지의 흐름이 설령 더 줬다 한들 지금 현재 구간이 결국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여기서는 어땠느냐, 전체 평균 단가의 수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수익은 낼 수 있겠지.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 정도 수익, 여기서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신규로 보고자 한다면 그것만 보면 되는데 어차피 시가상에서 움직인다면 얘만 움직이냐고.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반발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있는 수치로 저는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이 많아요. 너무 좋아해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 시기. 그래서 은행은 당연히 수익을 본다. 진짜? 그 선반영했잖아요.
아니 그래갖고 그거 선반영한 건데 뭘 그 나 차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건데 문제만 안 일으키면 좋겠다. 얘들은 문제만 안 일으키면 깊게 빠질 일은 없어요. 은행주는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깊게 빠질 일 없다고 그냥. 근데 뭐 대출 수익이 어쩌고 부실이 아예 막그 부실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번 정부에서 그 구제안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그걸 분명하게 답을 냈어야 돼.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이게.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 은행주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 관점이라기보다는 제한적 관점으로 반발을 이용해서 그냥 적절히 빠져나간다. 그리고 신규 매수를 한다면 그 구간까지 변동성만 활용한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잠깐만요. 어제 텔레칩스 말씀드렸죠. 텔레칩스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텔레칩스였습니다. 텔레칩스. 주식톡톡 끝나고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텔레칩스가 너무 여기 떡대 있는 거 보이죠? 떡대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주요 매물대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런 자리에 주요 매물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발을 잡고 올라와야 되는 목표를 올라와야 되는 목표를 지난번에 내려오기 시작한 자리, 공매도가 시작된 자리죠. 오려가 시작된 자리까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흐름을 잡아가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해서 이쪽 계열, 얘랑 묶어서 볼 수 있는 계열 애들은 선반영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위로도 잡힙니다. 주가는 임계점은 저 위로도 알려드려도 되는 수준인지 보고 알려드려도 되는 수준인지 말씀드립니다. 위로 잡혀면 22,000원 위로도 가격대가 올 수 있어요. 충분히 잡힐 수 있는 공산이 있습니다만 여기를 무조건 넘겨줘야지 될 테니 그 전에 걸리는 구간에서 빠져나가자. 그러면 저 정도까지만 보는 셈 치고 매수를 해서 아마 30% 정도 수익 나오네요. 30% 정도, 32%, 33% 정도 수익 나오는데 30% 정도 수익으로 그냥 균형 짓고 적정 비중 실어서 여기서 뭐 얼마를 흔들든 가져가 보자. 대신 이게 14,300원을 깨면 그냥 컷을 한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주 중요하죠. 자동차 부품주 아주 중요합니다만 이제 부품주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냥 벽 보고 혼자 떠들게요. 자동차 부품주 첫째 소재입니다. 소재 공통분모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공통분모 소재 이 소재는 뭐를 불러요? 여러분 지금 우리 완성차 업체들이 엔진도 그렇고요. 엔진 블럭도 그렇고 잘 만든다라고 하니까 진짜 잘 만드는 줄 아네. 아직 우리 아노다이징 수준이라든가 이런 건 멀었어요. 현진 시장들에 비해서 차를 잘 만들고는 있지만 안이 이쁘고 바깥이 이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조화롭게 움직여줘야지 돼요. 정작 중요한 심장은 좀 어딘가 모르게 뻐근하고 아파. 근데 그거는 해소가 안 돼,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죠? 소재, 강성,
소재, 강성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저기 있다. 자, 이게 차라고. 이게 차야. 안 부러지죠, 그죠? 네, 안 부러지죠, 그죠? 근데 차를 붙잡고, 응? 오케이? 차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물정자 프레임을 짜면 이 모양 이 꼴이 난다니까. 차가 뒤틀린다고요.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 창문이니 뭐 이런 데서 흔들리잖아요. 이 사이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강을 해. 보강을 하니까 어때? 보강을 하니까 덜 흔들리죠. 보강을 그러면 이렇게 두 군데다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두 군데다가 보강을 하면 이렇게 두 군데다 보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견고하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보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하면 더 견고하겠죠,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스트럿바라고 한다. 이거를.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무거워지잖아요. 승차감 같아지고, 그지? 그러니까 강성을 어떤 식으로 바꾸면 되겠냐고, 저거를. 뭐 모노코크 방식으로 무슨 뭐 프레임을 짠다거나 아니면은 모듈화되어 있는 부품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꼬아가지고 강성을 유지하게 할 수도 있겠죠. 대신 그렇게 하면 비용이 비싸요. 마트 갔다가 아줌마 긁어갖고 확 하고 작살이 났다. 펜다가 이만큼 들어갔다. 교체 비용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 중점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비용, AS 비용,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러면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를 포기하냐? 안전성을 포기하거나 혹은 편의성을 포기하거나. 편의성은 승차감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뭐 소음을. 뭐 요즘은 뭐 유럽차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다고만은 못해. 벤츠의 품질은 그냥 거의 예전에 비하면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차에서 나는 그 특유의 아마 C나 E나 이 클래스 모으고 계신 분들 선루프 틸트 상태로 열어놓고 달리면 아마 밑에서 기름 냄새 같은 거 올라올 거예요. 역한 냄새. 그거 가면은 걔들 가면 그 얘기에 무슨 뭐 이 밑에 이 본드 냄새나 뭐 그런데 그거 전동 시트 레일에서 나는 그리스 냄새예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리스를 어디서 발라주냐? 짱깨서 발라주는 거지 뭘. 안 사면 돼. 뭐 그래도 뭐 좋은 사람은 사는 거고, 그지? 뭐 하여간 자, 강성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강성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소재의 변화에서도 가져올 수 있겠지만 강성이라고 하는 게 단지 무게나 튼튼해지기 위해서 무게를 늘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튼튼하지만 무게도 낮아야지 된다고. 경량화도 중요하겠죠, 그죠? 이게 왜 점점 중요해지냐면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판 밑에 배터리가 깔려 있어. 이게 뒤틀려? 응? 그럼 배터리는 계속 꾸역꾸역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도 팽창뿐만이 아니라 막 차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막 눌려. 그리고 팩을 2중, 3중, 4중으로 패킹을 해. 상황 발생하지 않게. 보장할 수 있나? 그게? 그럼 가벼워야 되고 강성도 그다음에 소재도 개발이 돼야 한다. 여기서 이미 종목이 생각이 났었어야 돼요. 그리고 부품 주에는 공통 분모가 필요하다 그랬죠. 공통 분모가 필요하다. 공통 분모가 필요하다. 어떤 공통 분모가 필요할까요? 이를테면 자, 이건 공통 분모죠. 모터로 구동이 되던 내연기관으로 구동이 되던 내장재는 공통이잖아, 그죠? 내장재는 공통이고 시그널 램프는 공통이고, 아니 라이트는 필요하잖아요. 유리도 공통이네. 유리가 없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셰시라던가 뭐 유리라던가 이런 거는 꾸준하겠죠.
그리고 셰시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 보다 높은 강성으로 경량화해서 만들면 좋겠지. 근데 비용 문제를 감안해야 되겠죠. 근데 비용 문제는 어디서 그거 뭐 무슨 뭐 플라스틱 땅 파고 만듭니까? 뭐 쇠로 만드는 거 아니야? 쇠, 합금, 알루미늄. 또 뭐가 있죠? 공통분모라고 하면 내장재 말고 타이어가 있겠죠. 그죠? 타이어가 있겠지. 그지? 한국 타이어, 동아는 상관없어요. 동아는 주부예요, 주부. 우리가 아니라 저건 해외 쪽이라고. 동아 타이어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넥센이 있겠죠, 그죠? 금호 있겠지, 그지? 금호가 뭘로 바뀌었죠? 금호 바뀐 거? 뭐 이름도 별로 알고 싶지 않아. 그냥 두 개만 보자.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는 이미 제가 무방에서 말씀을 드렸고, 뭐 없는 분들 지금같이 싼 구간에서 좀 잡아두면 되지 않을까? 하루 이틀 움직일 거라고 보지 마시고, 지금 지난번에 한국 타이어가 움직였던 것 같은 맥락이거든요. 저희 예전에 이거 조금 비중 있게 가져가다가 빼가지고 다른 걸로 옮겨왔거든. 다른 거 옮긴 걸로 많이 수익을 봤는데 이거 수익 안 보면 별로 아쉽지가 않아요. 그거 판 걸로 다른 걸로 더 수익을 봤기 때문에 뭐 저때 버금간 정도의 흐름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 자동차 대신에 이런 거를 넣는 게 현대차 대신에 이런 걸 넣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예전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보다는 글로비스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구조가 지금도 깨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이점을 그렇게 크게 두고 볼 만한 구간이 아니라서 오히려 뭐 그냥 비둥비둥하다고 봐요. 저는 예전엔 기아차가 더 유리했지만 현대차가 워낙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렇다고 얘들이 올라오는 게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전처럼 자동차 대신 글로비스를 보느냐, 근데 글로비스를 보느냐. 아니 이제 글로비스도 이전만 못해요. 이전에 여기서 먹여드렸잖아요. 제가 짧게 그냥 나가라. 아이씨, 여기서 들어왔다 갔으면 괜찮을 걸 꼭 이렇게 오바를 하더라. 요즘은 이 트렌드예요, 트렌드. 아니 이게 왜 이런 거지 같은 패턴이 트렌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팔라고 했으면 뭐가 감지됐으니까 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리턴 값이 있으니까 팔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아니 들어오질 않고 그냥 보내더라고. 근데 보내려고 하다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끈다고. 저게 지금 뭐 저거하고 뭐가 달라? 롯데 칠성이라던가 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좀 시간을 끌 수 있다. 시간을 끌 수 있다. 그게 조금 탐탁치 않아서 저는 글로비스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이전과 같은 메리트가 좀 덜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래서 부품주가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텔레칩스도 그냥 짧게 가격 말씀드렸죠. 오늘이나 내일 정도 뭐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 사셔서 19,300원, 뭐 600원 구간까지 가져가서 그냥 정리하시면 좋다. 14,300원 건드리면 그냥 짧게 컷하고 다른 종목 드리는 걸 보시면 된다. 방송에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컷가격도 짚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저런 리턴 값은 하단 리턴 값도 결국은 들어와서 보려고 하는 것처럼 상단 리턴 값도 어떻게든 뒤집어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고 보면 돼, 저런 것들은. 그 다음에 그럼 자동차 부품주 말씀드렸고, 뭐 텔레칩스 말씀드렸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아까 관련되어 있던 종목들 중에서 뭐 탑이 있을까 합니까? 탑이 뭐 그런 것들은 알아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뭐 배는 지난번에 얘기했고, 배터리는 좀 배터리는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메리트도 사실 그렇게 벌써부터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삼성 SDI 아니도요. 이렇게
많이 내려왔으니까 반발을 하는 구조라고 그 이상으로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배터리는 우리가 잘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잘하는 것만큼 되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선반영이 됐으니까요. 오케이? 자, 우리가 잘해. 그 잘할 수 있는 건 선반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것 말고 뭔가가 하나가 더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잘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뭐가 있어야 더 가죠. 안 그래요? 그거 말고 뭔가 있어야 더 가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더 가? 오케이? 근데 그게 없잖아요. 오히려 중국 때문에 혹은 뭐 다른 진입 장벽 때문에 뭐 비싼 차에만 좋은 배터리, 뭐 그냥 보급형에는 그리고 엔트리급에는 뭐 이런 게 이미 나눠져 버렸잖아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차후에 전고체 배터리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전고체 배터리는 플래그십에 뭐 보편적인 보급형에는 그냥 3원계 배터리 중에서 뭐 하이만가이냐 하이니켈이냐 아직 그것도 답도 안 나왔잖아요. 우리 3원계 배터리는 어떤 것의 비중을 높여서 만드는 배터리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아직 답이 안 나와서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싸구려 배터리는 뭐 중국 거 갖다가 써야지. 엔트리급 차에는 뭐 싸게 중국 거 갖다 써야죠. 아유 비용 낮춰야지. 비용 열심히 벌어가지고 저 다 같이 먹고 살려면 당연히 비용 낮춰야죠. 원자재 개쓰레기 같은 거 써야지 되는 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가격 비싸게 받아야죠. 가격 겁나 비싸게 받아야죠. 제가 그 돈이면은 이게 지금 답이 나오냐라는 생각이 나올 딱 그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직전에 가격까지 끌어올려가지고 팔아야지. 옵션은 더 늘려야죠. 그렇게 해서 옵션 집어넣으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차를 만들어야지. 그래야 또 잘 팔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예? 그래서 나는 배터리가 싫어. 배터리가 싫고 완성차 업체도 별로. 그래서 그래요. 자동차 얘기는 좀 씁쓸한 이야기지만 결국 그냥 그렇게 묻어가는 그렇게 이렇게 묻어가는 거지 뭐 좋다고 보기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소해야 될 것들이 해소돼야 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배터리는. 그다음에 뭐 배터리 말고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이 가격 전가력이 높은 종목들을 지난 시간에 꾸준히 말씀드렸고 가격 전가력이 높든 낮든 간에 지금 다 박살났으니까 근데 지금 다시 가격 전가력 높은 걸 봐야 돼요. 가격 전가력이 높아가지고 답을 내려고 했던 개들을 다시 봐야지 된다고. 왜냐하면 가격을 올렸죠. 가격을 전가시켰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권장 소비자가는 올라왔는데 어떻게 원자재가는 내려갔거든. 앞으로 더 내려갈 거거든. 인플레가 치고 올라온다고 감안해서 가격을 올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이익이 증가해버리죠. 내가 초콜릿을 하나 1,000원에 만들어서 파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2,000원으로 올려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다시 초콜릿 원가 가격이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어. 못 내린다고요. 권장 소비 자가 딱 찍혀있는 건 더 이상 못 내린다고. 그럼 이제 꼼수를 써야죠. 사이즈를 줄여서 하프 사이즈를 내놓는다거나 혹은 1+1을 한다거나 섭수를 뭘 껴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꼼수를 써야지 되겠지. 안 남으면 할 수 있는 짓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격 전가력이 높았던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도 그 혜택을 수혜를 보게 될 거라고. 다시 그걸 봐야지 돼요. 그래서 먹는 거나 음식료 혹은 뭐 내수 이런 걸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가격 전가력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도 가격 전가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동차도 가격 전가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니 배값도 올라가는데 차값은 안 올라가겠냐고. 그런 걸로 다른 건 안 올라가겠냐고. 그거를 전가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전가를 시키면은 너무 비싸서 소비자들이 못 산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살 사람은 다 사고 안 살 사람은 안 삽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종합해 보자고 하면은 많이 못 가겠죠.
에너솔루션 같은 것도 그죠? 에너솔루션 많이 간다기보다도 좀 정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는 태생부터가 너무 비싸게 시작한 애인데, 그지? 좀 정체해야지 될 거고. 뭐 반도체 오늘 뭐 삼성전자 미국 전역에다가 11개 지역에다가 뭐 250조 넘게 투자를 하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 그게 호재다 악재다를 오늘 답을 내야지인데요. 이거를 앞으로 텍사스주를 포함해 가지고 미국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을 건데 그게 좋다 나쁘다에 대한 답을 오늘 내야 됩니까? 일주일 뒤에 내야 됩니까? 한 달 뒤에 그 답이 나와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 그게 내가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종목은 좋고 네가 가진 종목은 안 좋다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 아니 오늘은 어차피 지수를 보정하는 구간이라 그랬잖아요. 지수를 보정하는 구간에서 지수를 잡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지수를 보정해야 되는 지수를 어떻게 잡아 끌어올려요? 삼전이 오늘 못 가는 건 지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지 제가 지금 좋다 안 좋다에 대한 답을 오늘 내려야지 되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헷갈리죠. 야 이게 이렇게 호재인데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왜 못 움직이냐. 종토방을 가지고 종목 토론실 같은 데를 가면요. 뭐 네이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 봐봐요. 거기 댓글이나 글 써놓은 걸 한번 봐봐요. 얼마나 웃긴 말들이 많은가. 아우, 난 진짜 이게 그냥 참고도 하지 마세요. 참고도 하지 마시고 도움이 되는 거 아무것도 백캠 무이캠 뭐 대표이사가 뭘 했다 뭘 어쩌고 저쩌고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아무짝에 아무짝에 그 사람들이 뭘 알아.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와서 한번 탐방하고 가면 뭐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 굴리는 사람들 따로 있다 그랬죠. 주가도 굴리는 놈 따로 있어요. 무슨 뭐 무조건 시비가 많다고 해서 못 가는 거 아니고 무중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거 아니고 상식적으로 무중으로 하는데 대박이라고 생각. 그 상황에 따라 다를 거죠. 어떻게 무조건 다 좋겠어요. 나중에 더 피곤해질 수 있어. 오중약 물량 늘어나면은 적시적소해야 된다고요. 주주환원 정책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냥 왜 물량을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를 먼저 정립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게 아다리가 맞아야지 답인 거지. 뭐 계속 무중한다니까 다 올라가고 그건 아니었다고. 다 그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고 올라가는 것들 박살낼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어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런 테마들은 뭐 테마 이런 걸 떠나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야기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의 주가가 합당한가 아닌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뭐 어떤 회사가 뭘 하고 있다, 뭘 연구하고 있다, 파이프라인이 뭐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진실이면 어떡할 거야, 그게? 그럼 그 회사의 청산 가치에 지금 부합하는 거야, 이게? 그 미래 가치에 부합하는 거야?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싸다고 하면은 사는 거고, 답 나올 때까지 보는 거고, 비싸다고 하면 안 봐야죠. 더 비싸질 수 있는 여지가 있냐를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작은 종목분들, 중형주 밑에서 어떤 기대치나 테마를 갖고 보는 애들은 단지 나온 이야기만 듣고 매매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보고 대응을 해줘야지 돼요. 아셨죠? 당분간 좀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서 오늘도 종목이 거의 가다가 놀리는 구간이니까 많이 캐치가 됐어요. 많이 캐치가 됐는데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또 문제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우리 저 동성제약 모방에서 동성제약 지금 보고 있잖아요. 동성제약 갖고 계신 분들 동성제약 진입가가 아이고 또 눈이 아프다. 이제 이번 주에 너무 혹사했어요. 저는 제 몸을 이번 주에 너무 혹사했습니다. 어지러워요.
순간 방전이 뻑하고 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딨냐? 동성자가 어딨냐? 재밌네. 7780이잖아요. 7780 7820 7780 7780 7820 7780 레스카가 가져 무방 무료 같은 거 가봐요. 7780 근데 지금 동성제약 그러니까 없는 분들 더 사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서 없는 분들 사셔도 좋고 있는 분들 추가해도 좋고 너무 땡기지 말고 지금 구간에서만 지금 구간에서는 795060 자리에서 다음 주에 흐름 한번 나오면은 가족방 계신 분들은 뭐 거기서 받으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뭐 오후 방송 꾸구 투자 들어오셔서 보셔도 되고 동성제약 그냥 뭐 짧게 볼만한 거예요. 근데 제약주께서 몇 개 제약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방 하나, 오리 하나, 근래에는 저 짧게 보는 거 대웅제약 하나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또 그냥 짱 박아도요 좀 나왔다가 조금만 먹고 나가면 된다 생각하고 동성제약 지금 조금 캐치가 돼가지고 라고 한 거고 네 요즘 더럽게 바쁘죠 제가 근데 이 수요일 목요일 날 방송 시간이 오늘부터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날 방송이 되시고 수요일 방송이 6시가 됐습니다. 시간 안배가 좀 바뀌어 갖고 뭐 맞춰서 하면 되겠고 그거는 그거 외에는 좀 다른 일 사적인 일들도 좀 있고 외부 일정이 좀 바빠요. 그래도 지장은 없을 겁니다. 방송하고 우리 종목 보고 대응해 나가는 데는 별 지장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전기도 좀 보셔야 됩니다. 전력 인프라 전기도 좋고 전력 인프라 좋고 전력 인프라에서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것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잘 가네. 좀 잘 가네. 이것도 괜찮아요. 내화도 내화물 중요한데 뭐 다 같이 사서 가져가기엔 그렇고 보고 계신 내화물이 있으면 그 말씀하신 거는 그냥 혼자 가져가세요. 여기서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뭐 중공업 쪽도 괜찮고 뭐 소비 관련된 것들도 괜찮고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살살 눌러주고 조율할 때 없는 것들 좀 보시고 아까 그냥 뭐 이것도 그냥 말씀드릴까? 네. 화신 9,000원 초반대 오면 화신 같은 것도 보면 좋을 거고 알아서들 받아가세요 여러분. 뭐 좋은 종목분들 몇 개 드릴 테니까 뭐 다들 쭉쭉 늘어져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쭉쭉 늘어져고 있는데 좋은 종목이라고 줘서 나중에 힘이라도 내라고 종목이라도 드려야지. 그래서 보시고 자 이제 3시가 지나갑니다. 3시가 지나갑니다. 다음 주 흐름들 좀 살짝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한 주를 마무리해야지 되겠죠? 그렇죠? 한 주를 마무리해야 되겠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전장 말씀드린 내용들을 아마 분명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해가 될 만한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저는 투심이 그렇게 아주 좋아졌다고는 보지 않아요. 아주 좋아졌다고 보진 않고 여전히 시장은 흔들림을 보이면서 가게 될 거고요. 또 뭐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유를 명확히 짚고 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명확히 짚고 가고 있는 구간이다. 명확히 짚고 가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파생시장이라던가 과격한 매수세가 상방을 추격하려 한다. 지수물에서. 그러면 꺾는 거고요. 반대로 하방에 대한 지수물에 대한 하방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그거는 아래로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불변의 흐름이 될 거예요. 당분간. 이번 9월물 선물의 7, 8, 9월물 선물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월물에서는 그 액션이 자꾸 보여지게 될 거고 분위기를 잘 보세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다 좋다고 이야기하면은 멈추는 거야. 더 간다고 하면 내려가는 거야. 다시 내려간다 그럼 올라가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런 개인 수급뿐만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집단화된 물량들이 몰리는지 잘 지켜보세요. 둘째, 우리 뭘 살펴야 된다 그랬죠? 대외적인 환경들.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인플레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크게. 적어도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조금 피로도를 높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로 인해서 시장 그렇게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 없어요. 시장 그렇게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 없고 침체에 대한 우려를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빠른 거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큰 거를 보면은 빠른 거는 알아서 해소됩니다. 높이 갈 수 있는 것들을 보면요, 가는 구간에서 속도를 많이 붙여주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잠깐만요. 봐 이제 아까까지 개인들 뭐 했습니까? 주선 매도 잡고 하방 봤잖아요. 지금 개인들 콜 매수하고 주선 따라 붙는다. 주선 매수한다. 그러니까 자꾸 속도를 안 내주고 정체시키잖아요. 여기서 시가상위 초대형 종목군들 주선으로 매수해서 크게 수익을 내겠다라는 건 좀 욕심이 과한 거예요. 욕심이 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흐름만큼 다음 주도 잘 조율하면서 움직임이 나올 거고 지금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마침 아다리가 잘 맞아서 오늘 무방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많이 힘드신 가운데 여러분들도 무언가 답이 있어야지 될 거라고 봅니다. 돌파구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돌파구. 저희는 비용을 원래는 더 비싸게 책정을 해야 되지만 제가 너무 비싸다고 비싼 것만이 많이 정답은 아니에요. 나중에 회원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떤 제어의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면 가격을 올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당장 제가 다른 방처럼 너무 그렇게 비싼 비용을 책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싼 구간에서 이제 더 싼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 때나 이런 혜택은 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 달 가입 같은 경우도 60만 원대로 그냥 바로 낮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모아서 가져가듯이 지금 이 구간에서 그걸 안 모아가면 언제 모아가겠어요? 지금 모아가야 돼요. 만약에 같이 저점에서 상황 안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인버스 안 잡았으면 사랑하는 자리에서 레버리지를 잘 살 수 있었고 또 지금 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잘 저점 부근에서 잡았다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흔들림 뿐만 아니라 걱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두 번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손절하고 하방 보고 올라오는 거 놓치고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잡으려다가 기회를 놓쳤죠. 그죠? 기회비용을 노리다가 기회를 놓쳤잖아요. 이제 언젠간 내려가겠죠. 언젠가는 시장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언젠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그 흐름을 놓친다? 그러니까 정말 100번, 만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지금 장이 0708년도 구조라고 가정을 해보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0708년도 구조라고 보자고요. 여기서 손절한 사람들은 이거 반발 들어온 거에서 억울로 죽을 뻔했다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여기 손절한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매수를 했어요. 특히 요 달에 무지하게 낚였어. 엄청나게 낚였어요. 죽도록 낚였어. 5월달에. 그 매수 잡으니까 또 여기선 더 큰 상황이 발생해 버렸잖아요. 상황이. 제가 지금 장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리를.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매도 더 내려갈 거야라고 매도를 선택한 사람이 이거 내려가는 걸 참고서 먹을 수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다고요. 들고 버티질 못하지 뒤집어쳐 올리는 속도가 만만치가 않은데 저때 웬만한 종목들은 반발력이 얼마나 셌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지수가 저점 대비해갖고 23%의 상승을 하는 동안 종목들은 더 많은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고요. 거기서 들어온다고 죽이잖아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뭘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뭘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어요. 이번 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자리부터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지 된다고. 뭘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어떤 시그널이 나왔어. 말한 대로 됐잖아요. 뭘 하겠다는 시그널,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의지가 있어요? 지금 의지 있는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의지 없다고 봐요. 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사람들이 물려있는 게 너무나 많고 나 물려있는 거 올라와야지 되고 물탈 돈은 있어도 뭘 할 돈은 없다고. 지금 할 의지가 없다고요. 돈 생기면 물탈 돈은 있어도 물 타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지긋지긋한 증시 올라오면 팔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도 뭐를 할 의지는 없어요. 그 상태에서 있는 걸 다 긁어서 하방 배팅을 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한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남았죠. 오히려 물려있어서 수익 보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물려있다가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데서 시그널이 나왔죠. 비관적인 시그널. 모두가 다 비관적으로 생각을 도우는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거기로부터 시장은 반발할 거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 맥락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기 할 장은 아니었지만 워낙 많이 치고 올라간 것만큼 흐름이 좀 드세게 보여줄 수는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겁을 너무 많이 줬어.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상 여러분 경기 침체는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시장이 안 좋아진다, 망가진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개인이 인지하고 전문가가 인지하고 그런 뉴스에서 인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걸 몰라야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도 침체한다 하면서 내려가는 건 많이 못 내려가요.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이 급격하게 중첩이 되면서 벌어져야지. 그거 아니면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안 들어가요. 그럼 하방 메리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파생을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장중 풋옵션 옵션을 가지고 짜잘하게 위아래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데 왜? 그래 뭐 얘기하면 뭐 하겠냐면은 아무튼 너무 좋아요. 그냥 편안하고요. 저는 지수가 내려가든 뭐 종목이 내려가든 우리는 그냥 할 걸 하고 있고 또 물려있고 버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야 도래하는 시장과 시대의 흐름을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그냥 편안합니다. 대부분 너무 편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도래하는 시장에서 좀 편안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손실 보고 한 것들도 시간을 두고 다 복구하실 수 있어요. 다 복구할 수 있게끔 좋은 종목들로 여기서 매집을 해 나가야 된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해라. 답을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해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한시적 특가로 한 달짜리도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변경을 하셔도 좋고 연장을 하셔도 좋고 연장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신규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갖고 계신 종목군들 다 손절하라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보유하고 있는 것들 잘 조율하셔서 좀 놔둘 거 놔두고 뺄 거 좀 빼고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죠. 그죠? 지금 중요한 건 매집해 나가야 돼요. 뭐를 매집해 나가냐 하면요. 뭐를 매집해 나가긴 뭐를 매집해 나가 이런 것들 매집해 나가야지. 아니 뻑 치고 올라가는데 이제 야, 가기 전에 잘 매집해야지. 이런 거 여기서 매집 안 하면 어떡해. 냅두면 뻑 치고 올라갈 텐데 매집해야죠. 그죠? 아니 뭐 매집해 가야지. 이런 것들도 쭉. 요번 거는 이렇게 짧지 않아요. 이것도 결코 작은 흐름은 아니었지만 짧지 않아. 좀 많이 길어요. 많이 기니까 가는 내내 봐야죠.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뭐 아모레퍼시픽이 나쁘지 않지만 아모레퍼시픽이 뱅가드 펀드 국내에서 환매하고 나가는 구간에 그거 다 누가 모았어? 그거 모은 게 누구? 그 자리가 여기거든요. 뱅가드 사태가 여기라고요. 고작 해봐야 이 자리야. 여기서 죽겠다고 한 거야. 여기서 요거 내려오는 거 같고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저기 결코 만만한 자리 아니었어요. 저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쌍욕 나오는 자리였다고. 근데 그들 집어 던지고 한 거 특정 집단이 다 매집했거든요. 그러고 얘 어디까지 올랐나 봐. 여러분 아모레퍼시픽 사옥이 어디 있습니까? 용산 사옥 가보셨어요? 아모레퍼시픽이 얼마나 대단한 사옥인지 거기 가면 와 진짜 대단하다. 여기 소리 나와. 야 너무 멋있지 않아? 난 막 소름이 돋는데 소름이. 저 소름이 돋는데. 아우 야 이렇게 갈 건데 이거를 참 내가 답답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도주가 자랑은 함부로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괜히 승객 늘어나면 버스만 무거워져. 승객 늘어나면 버스만 무거워져요. 차 무거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니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복이고 여러분들의 스킬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시장과 관련된 부분 마지막 마무리하고 네네네 질문 주십시오. 인피니티 헬스케어 힘들다. 보고 있기가 참 힘든 종목이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우리 이거부터 먼저 짚어봅시다.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무슨 헬스케어를 해숙하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뭐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자. 병원의 디지털화.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진료과 돼? 이러면 돼? 안 돼? 그럼 돼? 진료과별 전문 솔루션을 통해 원내 모든 검사, 진단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화, 환자 중심의 데이터 통합, 데이터 조회 및 활용, 리포트 통합, 방사능 통합 관리, 무슨 뭐 이런 것들이네. 그지? 어떻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게 뭐가 어쩐데 이거 안 하는 병원이 있어요. 요즘도 아직도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살 때 9월동에 인천 클리닉이라는 그 병원이 있어서 개인 병원인데요. 그런 개인 병원 중에 큰 개인 병원을 가면은 한쪽 뒤에
저렇게 저 뒤에 장처럼 이렇게 큰 서고에 말이에요. 차트가 착착착 화일. 그때는 이렇게 그 누런색 화일에다가 꼽아서 이렇게 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화일에 환자 정보가 다 들어가갖고 착착착 꼽아놨어요. 그래서 접수를 하면은 간호사 언니들이 이제 찾죠. 파일을 찾아서 딱 차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소아과를 가면 소아과, 뭐 치과를 가면 치과 갖고 갑니다. 또 딱 볼펜으로 다 씁니다. 쓰면 해갖고 뭐 했고 다 했고 다시 집어넣어 두죠. 요즘 그런 병원이 있냐고요. 저 악마를 보았다에 나오는 그 총구석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도 그러지 않을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좋은 회사지. 좋은 회사지. 매출 좋지. 그냥 먹고 살기 좋지. 처음에 선반영 했나 안 했나? 좋은 회사라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회사라서 이러는 거예요. 자, 미래가치를 땡겨왔지. 그 다음에는 생각하는 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 미래가치가 부합하냐 아니냐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 더 나빠질 건 없어. 더 좋아질 것도 없다. 에이? 선반영한 것 이상으로 좋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환급성에 의해서 그때그때 올랐다 내렸다 월봉에서 이러고 있다. 이러다가 뭐 어느 정도 시간을 더 두고 이때다 하는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 이때다를 노리면서 20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렸습니다. 존 하면서 왔는데 캐플 아무것도 없어. 아니 지금 대시태 냈던 종목들이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먹을 수 있다니까요. 이런 건 나온다고. 이런 거는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쏴라 있네 하면서 바발 동동 나오는 흐름 나오는데 그거 이상은 없잖아. 그지? 이것도 그냥 거기까지만 보는 거지. 이거 뭐 대박 났다고. 헬스를 얼만큼 케어하겠다고 이거 갖고 딱 어느 정도만 보면 되겠어요. 지금 우려가 시작된 자리, 우려가 시작된 자리까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우려가 시작된 자리까지 보면 거기서 한번 쉬겠지. 그럼 여기 한번 그래서 물량 걸린 거 아니야? 그죠? 뭐 좀 물량들 튀어 나가는 거 보니까 여기서 한번 흔들고 가면 다음번엔 매물이 없으니까 좀 쉽게 갈 수도 있겠네, 그죠? 좀 쉽게 갈 수도 있겠네. 그럼 이게 뭐 아래 깨냐 안 깨냐 본다고 해봐야 뭐 위로 올라올 자리 있는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위로 올라올 자리가 있냐 보자. 저거 뭐 빼박인 자리 하나가 있구나. 리턴 값이 저희 자리를 잡고 있네. 저기. 높아. 이거 괜히 얘기했다. 팔 때가 있어요. 8150이 리턴 값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밑에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기는 한번 걸릴 겁니다. 거기는 한번 걸릴 거라고 보고, (7120) 이네. 7120 8150 보고 조율하세요. 7120 8150 보고 조율하십시오. 8150 보고 조율하시고. 뭐 오늘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도 흔들리면 꾸준히 나오겠지만 좋은 종목군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냥 간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답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체하는 것만큼 로스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체를 하는 것만큼 로스가 나는 겁니다. 지체를 하는 것만큼 로스가 나는 거니까 좋은 기회를 잘 잡아보시고, 지금 시장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들 아직 내색을 하지 않고 움직이는 게 핵심이에요. 내색을 하지 않는 것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않는 것들에서 주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생소한 종목군들이 많아질 겁니다. 좋은 기회, 포트의 종목군들 한번 잘 모아갈 수 있는 계기로 보시기 바라고,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가 나오는 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예, 종가 나오는 건 봐야 되는데 지수 큰 의미는 없어요 오늘. 큰 의미는 없다. 상단값이 서로 줄 수 있는 상단값이 조금 덜 나온 것도 있고 더 나온 것도 있네요, 행사가별로. 그다음에 후반부 수급은 여전히 상방 포지션이 상방 친화적 수급이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겠어요. 상방 친화적 수급이 유지되면서 마무리됐고요. 청산 물량들을 자꾸 매도로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콜매도 포지션의 청산을 매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쇼코버 청산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 그렇게 들어와야 될 돈이 더 남아 있습니다. 많아요. 아직 그렇게 들어와야 될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야. 아주 재밌을 겁니다. 되게 한쪽에서는 계속 부정을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조용히 지들이 먹을 것들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쓰셔서 시장을 볼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이저들이 아주 그냥 녹아난 것 같네요, 이번 장에. 안타깝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남으로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 주 316 기준으로 해서 한번 흔들리면 나오게 될 겁니다. 지수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 없겠고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늘 저 여기서 마무리하고, 많이들 가입하십시오. 많이들 가입하셔서 가입비도 뽑고 여러분들 손실난 것도 찾아오시고 그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